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도 들어오면서 첨단 산업단지도 함께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이미 킨텍스가 있어서 국제문화 교류가 활발한 데다가 그래서 외부에서 사실 들어오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생긴다면 여기는 상당히 큰 인구 유입이 있을 만한 곳이다. 단순히 베드타운으로만 전락하지는 않는 지역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그 옥정지구, 마석지구 같은 데는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완전 베드타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착역 지구가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베드타운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서울의 집중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GTX-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교통 요금이 편도 4,500원 그리고 왕복 9,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GTX를 타러 가는 시간도 그렇고요. GTX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타고 출발하는 데까지의 시간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타고 나서 GTX-A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까지 2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히 빠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GTX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 1인당 발생하는 비용이 점점 더 부담이 될 건데 이거를 개인한테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친다고 하면 단순히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저는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다시 한번 서울이 오르는 정책이다. 신도시 상가 투자하실 때 이런 속설 들어보셨나요? 상가 주인이 3번은 바뀌어야 상권이 안정화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3명의 사람이 망해 나가야만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 투자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오해는 금물입니다. 신도시 상가는요, 그 대신에요, 서울, 그 밖에 수도권, 그리고 구시가지 상권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곳에 당연히 수입이 있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신도시에 상가 투자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상가 투자를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GTX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상가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도시 상가랑 GTX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보신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GTX.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GTX는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에 대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먹거리였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GTX가 들어오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더더욱 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도 폭락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너무 급등과 급락을 거치면서 지금 되게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과연 GTX 투자 어디에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GTX 분명히 호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 호재, 과연 종착역이 호재일까요? 아니면 서울 중심, 그러니까 GTX가 지나가는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 수서역, 강남역, 잠실 이런 데가 호재일까요? 어느 쪽이 더 호재일까요? 서울로 들어오니까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수도권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들의 유입이 수월해지니까 서울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면서 서울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걸까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 하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착역이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울의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은 교통이 편리해지시면 어떻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서울 집값이 당연히 비싸니까 외곽으로 빠지겠죠. 네, 그래서 뭐 김포나 뭐 검단, 그리고 뭐 인천, 양주, 그리고 일산 이런 경기도 지방으로 빠지는 게 그런 이유일 것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GTX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GTX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출퇴근은 여전히 서울로 하십니다. 네. 그리고 회사 끝나시고 동료분들과 회식이나 술자리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GTX를 타고 들어가서 본인의 집에 가서 집 동네에 가서 술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있는 서울, 수도권 근처에서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GTX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자가 더 많지 않으실까. 당연히 서울에 먹거리가 많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훨씬 서울에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회식 자리, 술자리 다 서울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잠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세종시는 자족도시입니다. 자족도시. 그러니까 도시 자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거나 뭐 출근 러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종시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거든요. 그리고 제2의 행정도시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국회가 이전에 가려고 했던 정도로 완전한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추진 중인 GTX 노선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에 이런 자족도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무언가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 그런 배드타운 도시, 잠만 자고 나와서 서울로 출근하고 낮 시간에는 도심지가 텅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배드타운이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잠만 내 집에서 자고 모든 생활은 다 서울 권역에서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나 사는 집 하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배드타운이 훨씬 더 살기는 좋으실 거예요. 쾌적하고 환경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토지가요 100만 평에 24% 이상만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33%를 공원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약간 배드타운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는 정말 김포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남들 1억 오를 때 1,0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을 지역이라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감안하셔서 무조건 GTX가 들어온다고 다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지역이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GTX가 들어오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GTX가 들어오는 지역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TX A, B, C, D, E, F까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GTX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어떤 GTX 노선이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첫 번째 GTX-A가 착공을 가장 먼저 했고, 이제 일부 구간이 GTX-A 같은 경우에는요, 킨텍스 그리고 파주 운정이 종착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착역이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울 사람들이 종착역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까지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만 생각을 하지 종착역 쪽으로 사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아파트 값도 상승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나오기만 한다면 그 상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자급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차원에서요,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교통망 보시면요, 이렇게 교통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GTX-C 그리고 GTX-A 그리고 B 이렇게 보이시죠? 네, D는 어디 있나요? 예,
GT 이렇게 교통망이 발표가 된 데가 있고 뭐 준공 예정인 데가 있고요. 예비 타당성 통과한 데가 있고 이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GTX-A를 한번 보시면요. 확정해서 GTX-A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쪽에 종착역이 파주 온정입니다. 그리고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연신내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을 지나가고요. 네, 이 삼성역은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GTX A, B, C, D 4개의 노선 중에요. 3개의 노선이 삼성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삼성역을 예의주시하셔야 한다. 다시 킨텍스 쪽으로 보시면요. 이쪽에 지금 일산 쪽에 제가 종착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쪽에 GTX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라고 쳐서 지도를 한번 펴봤는데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지금 점선이 지나가는 게 지금 GTX 노선이고요. 이쯤에 GTX의 역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3호선 지하철이고요. 근데 여기 위쪽을 클릭해 보시면요. 레이어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는데요.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그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요. 전부, 이 지역이 지금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시죠? 네.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킨텍스인데, 여기가 이미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여기를 한번 확장해 보시면요. 킨텍스에 연결되어 있고요. 같이 정말 편의시설이 각종 갖춰져 있으면서 국제 전시회나 그런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능을 하는 킨텍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밑에 일산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더 큰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아까 지적 편집도로 확인을 드리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산 테크노밸리가요. 이렇게 이 구간이요. 전부 다 일산 테크노밸리 구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특이한 거는요, 여기에 첨단 제조업, 그리고 원천기술연구업,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플러스 주거까지 함께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 편집도를 피고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아까 이쪽 지역이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은 아파트거든요. 네,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도 들어오면서 첨단 산업단지도 함께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킨텍스가 있어서 국제문화 교류가 활발한 데다가 그래서 외부에서 사실 들어오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킨텍스 1년에 그래도 적어도 몇 번씩은 가거든요. 전시회 보러, 포럼 보러 가기 때문에 외부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일산 테크노밸리까지 생긴다면 여기는 상당히 큰 인구 유입이 있을 만한 곳이다. 단순히 베드타운으로만 전락하지는 않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신다면 GTX A 노선의 킨텍스 역이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그 C 노선의 옥정지구 그리고 B노선의 마석지구 같은 데는요. 한번 보실까요? 네, 옥정지구입니다. 보시면요. 전부 다 주택이에요. 네.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보셔도요. 산업지구로 들어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준주거 지역의 상권이 중심상업지역의 일부 상가가 들어오는 거지 무언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베드타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전부 다 베드타운입니다. 네, 전부 다 아파트죠. 네, 그리고 마석지구도 한번 볼까요? 마석지구입니다. 네, 이쪽이 마석지구인데요. 네, 여기도 보시면 특별히 뭔가 조성되는 게 없어 보이죠? 네,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착역 지구가 서울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베드타운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동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서울의 집중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GTX-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교통 요금이 편도 4,500원 그리고 왕복 9,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GTX를 타러 가는 시간도 그렇고요. GTX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타고
출발하는 데까지의 시간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타고 나서 GTX A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까지 2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탈 때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렇게 대단히 빠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수서역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서역에서 이게 기사 내용인데요. 수서역에서 보시면요. 에스컬레이터만 4번을 이용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고속전철이기 때문에 되게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올 때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GTX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자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GTX를 품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중간중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이 메인이라고 친다면 이런 중간 지점에 있는 역들은 저는 오히려 이미 인프라를 다 갖췄고 이미 다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에서 출퇴근이 조금 더 편리해지는 그런 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에는 호재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다만 이렇게 끝지점에 무언가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A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9,000원인데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쳤을 때 한 하루에 18,000원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GTX를 타러 가는 데까지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 봤을 때 매일매일 출근한다고 고려를 하면 한 달에 7, 80만 원까지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20일 정도 출근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서울 경기권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전세 또는 집을 마련해서 그냥 일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과연 더 유리한지 아니면 GTX를 조금 더 깨끗한 지역에서 살면서 GTX를 타고 비용을 들이면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요새 분들은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서도 난 출퇴근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직주 근접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 같으면 그냥 가까운 데서 시간적 기회비용과 그리고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교통비가 발생을 하는 거라면 아무리 빠르게 출근할 수 있다고 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예상한 인구보다 지금 현재의 인구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GTX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 1인당 발생하는 비용이 점점 더 부담이 될 건데 이거를 개인한테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기업 유치나 지역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먼 이야기지만 그렇게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년, 10년, 20년 뒤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요,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 제2판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직장이 있는 곳에 먹거리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동산의 메카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는 직주가 함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 용산, 그리고 종로, 여의도, 그리고 판교. 일산도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송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집중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교 같은 경우는 제2판교가 생기거든요. 그 제2판교로 연결되는 노선들이 있는 곳에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GTX 노선만이 아니라 직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그런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GTX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GTX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근데 단순 교통 편리성으로 GTX를 바라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저는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다시 한번 서울이 오르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경기도 지방에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도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맨날 서울만 오르는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GTX A, B, C, D 노선 중에요. 삼성역이 3개의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삼성역을 한번 보면요. 여기가 강남하고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여기가 강남역이잖아요. 강남하고 대비해 봤을 때 잠실하고 좀 가깝죠. 네. 이 지역이 메인 메카가 되지 못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짓겠다고 발표했고 2028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GTX BC 완공 예정이 2028년도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GTX C 노선 2028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GTX C 노선이 여기 삼성역을 지나갑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 불패. 저는 이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도깨비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GTX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값이, 주택 값이 오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착공을 하겠다고 얘기한 그 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은 좀 빠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 B, C, D, E, F, G 뭐 그 이상 나온다고 해도 어찌됐건 역이 많아지고 노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도심 집중화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